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도타2의 동접자까지 깨버리자 배틀로얄 장르에 도전하는 게임들이 나타났습니다.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도 다른 게임들과 같이 반짝하고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5월 한 달간의 매출이 3,561억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포트나이트는 성장했을까요? 포트나이트는 원래 좀비 디펜스 게임인 세이브 더 월드라는 유료 모드가 존재합니다. 배틀로얄 모드는 게임을 구매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무료 모드로서 추가가 되었죠. 3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구매를 했어야 했던 배틀그라운드와 달리 지갑 걱정 없이 즐길 수가 있었고, 이는 전 연령의 게이머들을 유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최근엔 스위치에도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면서 그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죠. 근데 무료라면 3,561억이라는 수익을 어떻게 이루어냈을까요? 포트나이트는 다른 게임들과 다르게 랜덤박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상점 자체가 랜덤박스라고 할까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일일 아이템은 신규 춤이나 기간 한정 세일을 보여줍니다. 특별 아이템도 판매를 하는데, 특별 아이템은 기간을 놓치게 되면 언제 다시 판매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매를 유도합니다. 따라서 기간 한정 스킨들과 한정된 기간 판매를 바탕으로 엄청난 캐시를 지르게 만드는 거죠. 참고로 V벅이라는 포트나이트의 캐시는 레벨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구매한 적 없지만 1600이나 모았죠. 이걸 모아 스킨을 사던가 아니면 다음 시즌에 배틀패스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만 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멋진 스킨과 춤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쇠까지 돈 주고 사야 하는 랜덤박스보다 이런 방식이 전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게임에 사용되는 엔진 자체가 포트나이트를 제작한 에픽게임즈가 소유한 엔진이라 최적화도 놀라울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예전 그래픽카드인 GTX 660에서도 돌아간다고 하니 와, 대단하네요. 얼리 액세스 때부터 최적화 싸우던 배틀그라운드와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죠. 물론 애초에 엔진을 개발한 회사와 그 엔진을 구매한 회사를 비교하기엔 형평성이 어긋나겠네요. 또한 그런 최적화 능력 덕분에 모바일 버전도 훌륭하게 이식을 하였고 각종 콘솔 기기에도 문제없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포트나이트에도 핵은 존재합니다. 다만 존재한다는 건 알겠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포트나이트도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배틀아이 안티 핵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에서 5판 연속으로 핵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포트나이트에선 신기할 만큼 핵 유저를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강경한 대응 때문입니다. 핵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사람들에겐 가차없이 고소를 하고 메인보드의 고유값을 차단해 핵을 사용한 해당 PC에선 더 이상 게임에 접속을 못하게 하는 메인보드 밴을 해버립니다. 물론 계정도 영구 정지를 당하죠. 이처럼 초반에 싹을 뽑아버려 핵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게임이 되었네요. 포트나이트엔 이모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모션을 취하는 기능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포트나이트는 이런 이모트들을 레벨링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유명한 춤들을 적용시켜 게임 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였죠. 예를 들면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의 춤도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에픽게임즈에서 포트나이트에 적용할 춤을 유저들에게 만들어 보라며 콘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참여가 이루어졌고 그중 오렌지 셔츠 키드라는 아이의 춤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모두가 이 춤이 당연히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입상조차 못했고 정의는 구현되어야 한다며 SNS에서 오렌지 저스티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이 춤을 퍼뜨렸습니다. 참고로 청원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결국 팬들의 청원으로 포트나이트는 추가적으로 이 춤을 게임에 적용을 시켰고 오렌지 저스티스라는 이름의 춤으로 게임에서 무료 패스 보상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피니트 워 개봉 당시 콜라보로 타노스가 되어볼 수도 있었고 유행하는 인터넷 밈들이나 짤들을 이모트로 추가하는 유저 친화적인 모습 덕분에 단지 게임 내에서 춤을 추더라도 단순한 춤이 아닌 그때 당시의 인터넷에 무엇이 떠들썩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추억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포트나이트는 몰아서 하는 패치가 아닌 작지만 꾸준한 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새로운 무기가 나타나고 추가되는 아이템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인기가 없는 무기들은 방치를 하기보단 아예 삭제를 해버리기도 하죠. 최근에는 드럼건이라는 소총탄을 사용하지만 기관총처럼 쏘는 총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량은 아니지만 카트라는 탈 것도 추가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꾸준한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게임 방식이 변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새롭게 가지고 놀 것이 생기니 유저들이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듭니다. 거기다 포리니 놀이터라는 연습용 모드도 도입을 하여 벽을 짓는 걸 연습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유저들이 고인물들의 건설에 충격을 먹고 게임을 접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맵입니다. 포트나이트 제일 초기 때는 맵에 지역도 별로 없었고 팽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도시가 추가되면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졌고 어느 날부터 떡밥을 하나씩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맵 중간중간에 망원경이 세워져 있었고 하늘에선 유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즌4 초기에 유성이 떨어져 맵 중앙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고, 이는 중력석이라는 아이템을 떨고 게임 플레이를 더욱 재밌게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7월 1일 날은 맵에 추가되어 있던 로켓이 발사가 되어 시공간을 찢었고, 그로 인해서 하늘과 맵 군데군데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맵은 하나지만 그 하나의 맵에 지속적인 변화를 주어 익숙한 맵이 새롭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맵을 추가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벌써 다음 시즌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포트나이트가 왜 성장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